자, 우리 주택법은 문제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우리 유학집 이상 그 유학정리가 아주 잘 돼 있으니까 이거 한 두세 번 꼭 읽어봐야 돼. 그리고 시험장 가야 돼. 그럼 7문제 다 맞춰. 여기는 가장 쉽게 나오는 데가 주택법이야. 주택법을 공부를 안 해서 점수를 못 맞추는 거지. 가장 쉽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가요. 우리 사학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이다. 틀린 것은 국토교통장관의 사학계획 승인이네. 요걸로 이론 정리가 다 되는 거야, 이게. 자, 국토교통장관이 사학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 1번.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이걸 갖다가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 이렇게 바꿔야지. 그걸로 바꿔야 돼. 1번이 틀렸어요, 1번. 주무세요? 대답들 안 해. 아니, 제가 나올 때가 됐는데 대답이 안 눈 감고 있고. 국가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1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2번에 330만 제곱미터 이상 밑줄 그어놓고 여기서 이제 주택건설을 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자, 오른쪽 한번 위에 가볼까요? 거기 수도권 광역시 지역에 긴급한 주택난 해소 밑줄. 여기에서 이제 주택건설 사업 하겠다. 뭐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4번과 5번 묶어요. 요게 이제 신설된 내용이에요. 신설. 요게 부동산 투자유사 국제한지가 여기 50% 이상 투자한 부동산 투자유사다. 이렇게 나와주면 이때도 이제 정부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사학계획 승인을 내준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사학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택건설 사학계획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된다. 원칙이죠? 원칙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 거야. 원칙 이렇게 써놓고. 근데 이제 2번이 이제 예외야. 예외로 가는 거야. 지구단위 계획 결정이 필요한 그 주택건설 사업에 해당 대지 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100분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권한 확보 밑줄 거예요. 경우에는 사학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맞죠? 자, 3번을 보면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등록사업자 밑줄 주택조합 네모였고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이요. 소유권. 이게 틀렸어. 사용권이 아니고 소유권.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는 사학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3번이 틀렸고. 자, 4번을 보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은 확보한 경우 밑줄 100% 사용할 수 있는 권을 확보하면 사학계획 승인 받을 수 있다. 맞는 내용. 자, 5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국지한지죠.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 확보와 관계없이 사학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국지한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사학계획 승인 나온다. 이런 내용이야. 자, 넘어가서 한번 보면 19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잘 생각 한번 해보죠. 사학계획 승인권자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래서 1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동대문구청장에게 사학계획 승인을 받자 그랬는데 우리 구청장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서울특별시장이 뭐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됐든지 미만이 됐든지 간에 무조건 서울특별시장이 내주는 거예요. 그죠? 2번을 보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무조건 규모에 상관없다니까? 무조건 수원시장이요. 여기 천안시장, 수원시장, 대도시장이 사학계획 승인권자예요. 맞죠? 수원시장에게 사학계획 승인 받아야 된다. 2번이 맞아요. 3번은 경기도 의정부시, 대도시가 아닙니다. 지금 40만 명이니까 밀락동에서 8만 제곱미터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는 경기도지사의 사학계획 승인을 받자 그러는데 10만 제곱미터 미만은 의정부시장이야. 의정부시장. 10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도지사지. 그죠? 의정부시장으로 바꿔야 돼요. 4번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에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경우에 제주시장에게 사학계획 승인 받는 게 아니고 자치권을 도의사가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자치 도의사. 제주시장을 제주특별자치 도의사로 바꿔야 돼요. 자, 5번에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충청남도 도지사에게 사학계획 승인을 얻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장이죠? 세종시장한테. 세종시장이 다 해. 세종시장. 자, 20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주택법령상 사학계획 승인 절차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있고 1번을 보면은 사학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하는 데 적합하도록 수립되하며 그 사업계획에는 네모 한번 엮어놓고 부대시설 밑줄, 복리시설 밑줄 설치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맞죠? 이게 포함되어야 한다. 자, 2번은 사학계획 승인권자는 사학계획 승인을 신청을 받는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을 받는 날부터 60일이에요. 60일.
60일로 바꿔야 돼.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하자. 사업계획 승인은 60일 내에 떨어진다. 신청 들어가면 이렇게 잡아야 돼. 2번이 틀렸어요. 3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도이사에게 그 내용 통보하자. 시도이사에게 통보하자. 예, 맞는 내용입니다. 자, 4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업계획 승인서 및 송부하자. 이런 내용 맞아요. 자,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사업계획 승인을 또 받자 하는 내용입니다. 변경 승인 받자 하는 내용이 맞는 내용이 받아야 한다. 자, 오른쪽에 21번을 한번 보면 자, 주택법령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내용으로 잘못이 있는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을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맞는 내용이에요? 5년 내 착공이죠. 자, 2번 공구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1공구입니다. 그 승인받은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죠. 5년 이내 공사 착공하자. 맞는 내용이죠? 맞는 내용. 자, 3번은 1, 2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주체의 신청을 받아서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공사기간 착공을 연장할 수 있다. 우리 착수기간 연장은 5년짜리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죠? 5년짜리에서만. 이 내용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자, 4번 공고별로 분할 시행하는 경우에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유효공고, 2공고를 생각해봐요. 2공고는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 시작하자. 맞죠?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유예 4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업주체 신청을 받아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건 이 내용은 5년짜리에만 있는 거예요. 2년짜리에는 없다니까. 내용 아시겠어요? 이 내용은 없는 내용이야. 연장한다 하는 것은 5년에서만 연장이 1년 연장 가능해. 착수기간 연장. 그 2공구에서는 연장이 없어. 거기는 2년 이내 착공해야 돼. 이런 내용은 없는 내용이요. 5번이 틀렸고. 자, 이제 넘어가서 22번 문제를 한번 가보면이 자, 사업주체인 갑은 현대건설은 이 을로부터 즉 사업계획 승인권자인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냈어요.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는데 을은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자. 뭐 사업계획 승인권자니까 네, 맞는 내용이에요. 3번 갑은 최초로 현대건설 떠올립니다. 갑은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유효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공사에 착공해야 된다. 맞죠? 자, 3번은 자, 갑이 현대건설이 소송 진행으로 인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을 한 경우 밑줄. 자, 을은 그 분쟁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착수기간 연장입니다. 연장은 1년이요. 2년 연장이 없어. 1년 연장이에요. 1년 연장. 1년을 범위해서 공사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년입니다. 1년으로 바꿔야 돼요. 자, 3번이 틀렸고. 자, 4번은 주택 분양 보증을 받지 않은 갑이 파산하여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공사 완료 불가능 밑줄 취소할 수 있다에 걸리죠. 밑줄 거예요. 우리 저기 어디에서는 건축법에서는 취소해야 한다. 불가능하다. 취소해야 한다. 여기는 할 수 있다로 걸린다는 거예요. 자, 5번은 갑이 최초로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 유효 공고에서 이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일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주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어디에만 나오냐면 5년짜리에서만 나와요.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5년 이내. 거기 2공고 나머지 공고 착공에서는 사업계획 승인 취소를 규율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자, 23번 하지 맙시다. 너무. 자, X 24번도 하지 마세요. 24번도 X 23번 24번 X 너무나 많아요. 문제. 자, 그 다음에 25번 한번 매도 청구 한번 가볼까요? 틀린 것은 뭐냐. 1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매도 청구권은 인정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 미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내야만 매도 청구권을 부여받는 거야. 이거 찾고. 2번은 대지를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시가 동그라미 칩니다. 시가. 시가예요? 공시지가예요? 시가.
자, 3번에 보면 위에 이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3개월 이상 협의, 3개월 이상 협의 밑줄 그어놓고 맞죠? 자, 4번은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중 100분의 80 이상에 대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원칙은 100분의 95죠. 95 이상. 100분의 80이 아니고 100분의 95 이상으로 고쳐야 돼요. 4번이 정답이 되어지네요. 4번. 자, 그 다음에 5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 미주고요. 요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맞는 내용이죠? 자, 26번 한번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에게 인정되는 매도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26번에 1번을 보면 주택건설 대지의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건축물이 있는 경우 그 건축물은 매도 청구 대상이 되지 않는다. 되죠? 아버님, 이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거야. 대지만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건축물도 매도 청구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건축물도 매도 청구. 지작물 모두 이런 걸 지작물이라 그래. 모두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2번에 사업주체는 매도 청구일 전 60일부터 매도 청구 대상이 되는 대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자. 3개월 이상 협의죠? 3개월 이상 협의로 바꿔야 되겠네. 3개월 이상 협의. 자, 3번에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9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 소유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100분의 95 이상이죠? 그러니까 100명 중에 4명 이하요. 5명 미만. 순수한 알바끼로 간주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무조건 매도 청구하겠다. 자, 4번을 딱 보니까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 중 100분의 80에 대하여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그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일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없다. 10년 이전에 밑줄 그어요. 요자한을 빼놓고 제외하고죠. 제외하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지는데 10년 이전에 밑줄 그어놓고 거기에 첫 번째 줄 100분의 80 밑줄 그어놓고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 시일 밑줄 그어요. 그 정도. 여기에는 매도 청구할 수 없다. 요자를 제외하고 매도 청구하니까 4번이 맞고 5번 사업주체가 리모델링 주택조합인 경우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꿔놓습니다. 27번 성능 등급 여기까지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시험 문제 뭐 안 나오는 거니까 하지 맙시다. 자, 28번, 29번 또 똑같은 내용 나오네요. 숙제 합시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28번도 숙제, 29번도 숙제. 30번은 하지 마세요. X. 30번 X. 자, 31번 간선시설 설치인데 요거 숙제 한번 내겠습니다. 숙제 한번 해보죠. 자, 32번 한번 들어가 보죠. 32번이. 자,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1번을 보면은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밑줄 그어놓고 자,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자, 밑줄 그어 감리 자격이 있는 자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해야 한다.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감리자 지정은 누가 한대야? 사업계획 승인권자야. 건축법에서는 건축주 이렇게 되지. 자, 이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을 때와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건설구청장 리모델링 허가를 했을 때에는 감리자 지정이 필요하다. 리모델링 허가했을 때도 감리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감리자 지정이 필요하다. 자, 3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인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지정해야 된다. 이거 틀렸어요. 국지한지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법에 따라서 감리자 지정해. 건축법에서는 건축주가 지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도시형 생활주택 짓는다 하면 내가 지정해야 돼. 건축주가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번이 틀렸어요.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따라 건축주가 지정하는 겁니다. 3번이 틀렸어요. 3번. 자, 4번은 감리자는 업무의 수행 상황을 사업계획 승인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밑줄, 사업주체 밑줄. 자, 맞는 내용. 자, 5번에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사항을 시행할 것을 통지하고 자, 7일 이내 밑줄 거예요. 일러버려야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해서 일러버리는 기간이 7일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자, 33번 한번 보겠습니다.
주택법률상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이를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나와주죠. 가로 하나에 알맞는 것. 원래 30채 이상부터는 이게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다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여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박스 안에 보면 1번 구도기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에 밑줄 그어놓고 준주거지역 밑줄 그어요. 땅값 비싼 것. 그래 유통상업지역은 제일이죠. 요거 이제 단독 공동에 못 들어오기 때문이죠. 유통상업지역은. 지역에서는 이게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유효 시설 밑줄 그어놓고 여기 이제 주로 주상복합이라 그랬어요. 주상복합 이렇게 떠올리자 그랬죠.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 연면적 합계 비율이 90% 미만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건축법 허가받아서 짓는다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농어청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는 말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자,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어지고 이런 내용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감리업 이런 것까지 너무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34번, 35번 조그마하게 XX 합니다. 이런까지 안 해도 7문제 다 맞춘다. 자, 그 다음에 36번을 한번 들어가 보면요. 36번. 자, 주택법률상 국공유지 및 채비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국공유지 우선매각과 채비지 우선매각 이런 말이 있어. 이런 매각이 이런 내용이 이제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주택건설 사업 시행에서 우리 요약 좀 한번 체킹만 한번 해볼까요? 국공유지 우선매각 그 어디는 주택건설 촉진에서 185쪽 나오죠? 185쪽 한번 봐봐. 그것만 체킹 한번 해보게 간단하게. 우리 185쪽에 나온 주택건설 촉진대책이요. 동그라미 1번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 나오잖아요. 국공유지 이게 우선매각이요. 우선매각인데 여기에서만 환매한다, 임대계약 취소한다 이런 말 나오지? 몇 년 내 공사 안 하면? 2년 내 안 하면? 예. 그 내용이고 그걸 잘 보면 그 사유가 뭐냐면 1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건설이죠. 그 다음에 조합주택 건설이에요. 주택조합 건설이죠. 그죠? 근데 거기 보면 1번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이야. 국민주택이야. 규모의 주택이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요. 이걸 국민주택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 이게. 그 다음에 채비지 우선 매각을 보면 동그라미 2번에 국민주택 용지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죠? 이 국민주택 용지니까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땅이지. 국민주택 용지. 그죠? 그거이. 그 다음에 잘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채비지 양도 가격은 체감 임조 이렇게 잡아갔다고. 감정 가격이. 채비지는 임조 임대주택이다 하면 조성원가. 이 내용이 항상 바뀐다니까. 그래서 자 문제로 한번 봐봐. 문제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죠. 문제로 정리합시다. 문제로 정리. 36번 문제. 자 주택법령상의 국공유지 및 채비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합주택의 건설 목적으로 그 토지 매수 또는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그에게 우선적으로 그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조합주택 밑줄 그어놓고 맞죠? 요거하고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 이 말 나오면 이게 국공유지 우선 매각인데요. 맞는 내용 2번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 밑줄 그어놓고 이렇게 되면 국공유지를 우선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매수일 또는 임차일로부터 2년 이내 동그라미 치고 건설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맞는 내용이에요. 자 4번을 보면은 사업 취지가 국민주택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국민주택 용지에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자 요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국민주택 용지니까 채비지 우선 매각이라고 써놓고 맞는 내용. 자 5번을 보면 채비지 양도 가격은 체감 임조 감정 가격이어야 돼요. 조성원가가 아니고 감정 가격으로 바꿔놓습니다. 5번이 틀렸네요. 자 37번 문제. 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네. 예, 그것도 한번 숙제 한번 해봐요. 37번 숙제 한번 하고. 자 38번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주택건설 용지 확보 및 매도 청구에 대해서 나오네. 자 1번을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죠? 50% 이상 자 주택건설을 위해 국공유지 매수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우선 매각할 수 있다 해서 50% 이상으로 거쳐야 돼요. 자 2번은 조합주택 건설 밑줄 그어놓고 국공유지 임차를 원하는 자에게 국가지방자치단체는 해당 토지를 우선 임대할 수 있다. 맞는 내용이네. 이게
예. 자, 3번은 국공유지를 임차한 자가 임차일로부터 2년이죠. 2년 이내에 뭐 사업을 갖는다. 이렇게 되면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또는 환매계약을 환매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2년이에요. 2년. 취소할 수 있다로 바꿔놓고. 자, 4번은 사업주체가 국민주택 용지에 밑줄을 그어놓고, 이건 채비지 우선 매각이네요. 사용하기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게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경우 그 양도 가격은 감정가격이죠. 감정가격으로 바꿔놔야 돼. 조성원가로 한다 해서 들렸고. 자, 5번에 인가를 받아 이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로 바꿔놔야 되겠네요. 그죠? 있다로 바꿔놔야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률상 임시 사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 우리가 이제 임시 사용이다 하면은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임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사용 검사다 하면은 이게 이제 동별로 사용 검사도 받을 수 있고 전체로 받는 게 원칙이지만 동별로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임시 사용 승인이다 이런 것은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잡아야 돼.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요게 자, 여기 한번 나와요. 한번 봅시다. 중요한데요. 자, 1번은 사업주체 또는 입주 예정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후가 아니면 주택 또는 대지를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주죠. 원래 이제 사용검사 받고 나서 사용하자 이런 내용이요. 2번은 주택건설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동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 공사가 완료된 때, 동별 동그라미 치고 공사가 완료된 때 밑줄 그어놓고 사용검사권자의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사용 승인 받을 수 있다. 이건 사용검사까지 가능해요. 동별로. 가로 열고 사용검사까지 가능 이렇게 써놓습니다. 임사용 승인 받아낼 수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사용검사까지 동별로 받아낼 수가 있어요. 자, 3번을 보면 대중사업의 경우에는 구획별로 공사가 완료된 때, 자, 구획별 동그라미 치고 공사가 완료된 때 밑줄 거예요. 사용검사권자의 임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임사용 승인 받는 시점이죠. 임사용 승인 받는 시점까지 나오면 똥꾸다, 똥꾸. 동별로, 구획별로. 자, 거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면. 자, 4번 보면 사용검사권자는 임사용 승인 대상인 주택대지가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하나여 임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임사용 승인 밑줄 그어요. 자, 5번에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까지 가능해요. 세대별로 가능합니다. 동별로 가능한 건 당연한 거고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할 수 있다. 자, 5번이 틀렸어요. 5번이 틀렸다. 자, 그 다음에 40번 문제 한번 보면 사용검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1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 사업 또는 대지사업을 완료한 경우, 자, 주택 또는 대지에 대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검사 밑줄 원칙이죠. 네,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은 국가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와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장관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 국가 한국토지주택공사 밑줄 그어놓고 국토교통장관이 사업계획 승인을 냈죠.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이건 이제 예의로 가는 거죠.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인데, 3번을 보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 공구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공구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 밑줄 한번 그어요. 예. 자, 4번은 공사가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 받을 수 있다입니다. 있다. 동별 사용검사 받을 수도 있고 임사용 승인 받을 수도 있고, 공동주택은 세대별로 임사용 승인까지 가능해.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임사용 승인은 받을 수 있다. 자,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의제효라고 써놓습니다. 의제효, 집중효죠. 자, 사업주체가 사용검사를 받았을 때는 의제도는 인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사용승인, 준공검사,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떨어지죠. 자, 41번 한번 봅시다. 자, 주택법률상 사용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사용검사는 그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거 15일이에요. 사용검사는. 우리 사업계획 승인이 60일이죠. 사업계획 승인이 60일, 사용검사는 15일 이렇게 되어지는 거. 1번이 틀렸고, 2번은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가 자정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여자가 이제 한다 이런 내용이. 자, 3번은 시공보증자가 없거나 시공보증자가 파산 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 대표이가 미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나서야 됩니다. 우리가 시공자를 삼성건설로 해서 삼성 레미안으로 해서 시공자를 정하여 자재공사를 하고 이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 자, 4번을 보면은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받은 자의 구분에 따라 시공보증자 또는 세대별 입주자의 명의로 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및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우리 앞으로 바로 해 들어갈 수 있어요. 이때는 그렇다는 내용. 자, 5번에 보면 사용검사권자는 이 사업주에게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유를 제출할 것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 경우 사업주자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의견을 통지하자. 이런 것까지 우리 공부할 필요는 없다. 자, 넘어가서 42번 문제 한번 가보죠. 자, 주택건설 사업의 사용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주택건설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주택 밑줄, 부대시설 밑줄, 북리시설 밑줄, 대지 밑줄고요.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 받아야 되는 거죠. 자, 2번에 사업 완료 전이라도 완료 부분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밑줄 그어놓고. 예, 동별 가능합니다. 임사용 승인도 가능하고 임사용 승인은 세대별로까지 가능하죠. 자, 3번은 사업 주체가 파산하여 주택건설 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경우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예, 시공 보증한 자 밑줄고요. 예, 사용검사 받을 수 있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자, 4번은 주택건설 사업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때에는 건축법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도로 사용승인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이죠. 네, 맞는 내용. 자, 5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임사용승인은 세대별이 아닌 동별로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대별로 가능하죠? 임사용승인이 가능하다.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5번. 자, 이 내용. 자, 43번도 똑같은 내용 나오네. 또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자, 주택조합 한번 들어가 보죠.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지직리,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되어지지? 자, 44번 바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주택조합까지만 하고 끝내요. 그리고 다음 주에 뭐 1시간 정도 주택법 하고 농지법 한 3시간 하면 끝내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시험장 가면 됩니다. 자, 44번 문제를 보면은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 이것도 이게 법조문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만 냈다 한 두세 번 읽어봐. 더 이상 할 것도 없어. 뭘 너무 해도 문제요. 너무 해도 그냥 이것만 해. 이 주택법 일부 문제 다 맞춰야 돼.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아. 이 내용이 다 나와.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을 설립하는 자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고사항이에요. 시장군수구청장의 신고입니다. 자, 시도의사가 아니고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바꾸고 신고를 해야 한다요. 원래 주택조합은 인가요, 신고야? 인가지? 인가지? 설립인가 받아야 돼.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 받아야 돼. 인가. 근데 이것만큼은 신고라니까.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해서. 이 지문에 해마다 뜨는 지문이야. 자, 2번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그 수는 20명 이상이 한다. 예, 맞아요. 1번이 틀렸네. 1번이 정답이에요. 맞죠? 자, 3번. 그 다음에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이 들 수가 있어요. 무주택자이거나.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주거 전용면적 70제곱미터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의자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자, 직장주택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여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직장주택조합 밑줄 그어놓고 신고라고 써요. 신고. 원래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원 자격이죠. 조합원 자격은 원래 원칙적으로 무주택자이거나 두 번째로 전용면적 85제곱미터죠.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이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죠. 인자일 것 이렇게 된다. 근데 설립신고 있잖아. 직장주택조합에 설립신고하고 인가가 아니고 설립신고 직장주택조합에서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잖아.
그때 인가가 아니고 원래 신고는 완전 무주택자여야 돼. 이거 있으면 안 된다고. 이것만 돼야 돼. 내용 이해 가요? 네. 완전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70m 이하 이거 한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자, 맞는 내용이네. 그러니까 4번의 지역주택조합의 경우에 설립인가를 받는 날부터 2년 동그라미 치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에 착공해야 한다면 큰일 나.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 받고 또 착공을 5년 내에 들어간다고. 자, 2년 이내에 동그라미 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한다. 이 내용이에요. 자, 5번 투기과열지구 밑줄. 투기과열지구는 지역이요, 직장이요. 지역과 관련된 거지. 투기니까. 직장은 아무 관련 없는 거야.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밑줄. 이걸 직장주택조합으로 바꾼다고 시험 문제 큰일 나.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예, 투기 방지 조문이야 이게. 예, 맞는 내용이다. 자, 45번 한번 가보죠.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는 자는 주택조합 무조건 한 문제야.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을 확보, 토지 사용권을 확보 밑줄 100분의 80 이상 밑줄 꺼놓고. 원래 그래야지.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물론 제외하고 원칙적인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맞아요. 2번 봐요. 해당 주택건설 대지 100분의 80 이상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시장 특별자의 토지자 시장구속청지에 제출해야 된다. 예, 맞는 내용이요. 사용권을 확보, 토지 사용 승낙서. 예. 자, 3번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땡이지. 직장주택조합과 지역주택조합에서 그런 거예요. 이게 1, 2번의 내용이. 1번과 2번의 내용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요. 자, 3번이 틀렸어요. 중요하다. 4번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 수립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결의를 요한다. 설립인가 받을 때요. 3분의 2. 예, 이 내용 맞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 5번에 동을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경우는 그 동의 구분 수의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요한다. 예, 주택조합이요. 주택조합 설립에 관한 내용이니까 맞는 걸로 치죠. 자, 46번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뭐냐 그랬죠? 1번 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시장구속청장에게 인가를 받아야 되죠. 인가사항이죠. 그죠?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 2번에 주택조합을 해산, 설립 동그라미, 해산 동그라미, 변경 동그라미 똑같이 인가요. 설립, 변경, 해산 똑같이 인가다. 자, 해산 동그라미 칠 경우에도 시장구속청에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놔야 돼요. 3번 구미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구속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동그라미 맞죠? 3번이 맞네. 4번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나와야 돼. 등록사업자가 이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는 거야. 시공자로서 이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 끝에 첫 줄 끝에 등록사업자는 밑줄 그어놓고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놔야 돼. 손해배상 책임은 등록사업자한테 있는 겁니다. 진다로. 자, 5번에 투기과열지구 밑줄 직장이요, 지역이요. 지역이라니까. 직장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 이걸 갖다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지죠. 투기 방지 조문. 자, 47번 문제 봐요. 인가 대상 행위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번 지역주택조합의 해산입니다. 해산 동그라미 설립 써놓고 가로 열고 설립 변경 이렇게 써야지. 설립 컴마 그 다음에 변경까지 전부 다 이 인가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가로 열고 변경 해산 이렇게 써놔야지. 변경 해산 변경 해산 모두 다 인가사항이다. 3번 구미주택 공급받기 위해 직장주택조합의 해산 동그라미 변경 설립 써놔야죠. 변경도 그렇고 설립도 그렇고 전부 다 신고사항이다. 신고. 이건 신고다. 신고. 자, 3번 신고사항입니다. 자, 4번은 승인받은 조합원 추가 부집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변경 동그라미 설립 해산 똑같이 인가사항이죠. 또 5번 지역주택조합 설립 다음에 가로 열고 변경 해산 이렇게 써놔야지. 변경 해산 모두 다 인가사항인데 뭐만 구미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죠. 설립 변경 해산은 신고사항이다. 3번이 정답이 되어집니다.
자, 48번 문제. 지역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오는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1번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조합은 대통령 장관의 주택건설 사업 등록을 해야 된다. 등록사업자 밑줄 조합 밑줄 거예요. 주택조합입니다. 등록의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답니다. 자, 2번을 보면 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하는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등록사업자는 밑줄 그어야 돼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조합원에게 배상 책임,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진다 안 진다? 진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다로 고쳐야 됩니다. 자, 3번을 보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주거 전용면적 80제곱미터 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하고 밑줄 그어요. 85제곱미터 이하니까 6개월 이상 동일 지역에 거주한 세대주인자는 조합원은 자기 있네요. 그렇죠? 이게 3번이 맞아요. 지역주택조합이니까 직장이 아니니까. 자, 4번을 보면은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후 승인을 얻어 이 조합원을 추가 모집하는 경우 이 모집되는 자의 조합원 이 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는 당의 조합원의 모집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모집일 지어요. 자, 설립인가 신청일로 바꿔놓습니다. 조합원 설립인가 신청일.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4번이 틀렸네요. 자, 5번을 보면 조합원 사망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죠. 상속은. 무주택자 이해한다 하니까 틀렸네. 요거 관련 없다. 예. 이게 이제 자격 요건과 관련이 없다. 상속에서는 자격 요건과 관련 없다. 밑에 회계감사 하는 거 아니에요. 49번 지웁니다. 조그만하게 X하고 회계감사 하는 게 아니다. 자, 오른쪽에 넘어가서 50번 문제 보면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뭐냐. 1번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밑줄고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죠. 인가를 신고해야 한다로 바꿔놓습니다. 자, 1번이 틀렸네요. 옳은 것 고르기네. 1번 틀렸고. 자, 2번을 보면 주택조합 밑줄 등록사업자 밑줄고요. 공동으로 사업을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규칙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으로 인해 조합원에게 발생한 책임 배상을 해야 한다. 배상 의무, 손해배상 의무가 있죠? 자, 2번이 정답이네요. 등록사업자가 손해배상 책임 의무가 있는 거지 주택조합이 배상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 3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이렇게 뜬다니까 이거 해마다 뜨고 있어요. 자, 구성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밑줄 그어요. 이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건설이요, 리모델링이야? 리모델링이라니까. 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지역주택조합과 직장주택조합으로 바꿔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아닌 주택조합은 그 구성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자, 직장주택조합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4번 한번 볼까요?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어요. 지역이요, 직장이요? 지역이요. 자, 시장은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밑줄 구성을 선정하는 경우는 신청서의 접수수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죠. 투기 방지 조문이니까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요. 지위를 인정한다 하니까 틀렸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5번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조합이 주택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라고 고쳐놓습니다. 임의적 취소 사유라고 써요. 임의적 취소. 해야 한다 하는 것은 우리 건축법에서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51번 한번 보겠습니다. 51번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지역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여야 한다. 이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밑줄 입주 가능일까지 밑줄 거예요. 자, 주택을 무주택자에 한다. 이게 원칙이죠? 네, 맞는 내용이요. 자, 이번에 투기과일지구 밑줄 그어놓고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1년 전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된다. 투기과일지구다 하면 1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1년 전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의 날부터 무주택자여야 돼요. 투기과일지구라면 이 내용이 가로 열고 나옵니다. 가로 열고 나오는 내용인데 맞는 내용이에요. 자, 3번. 주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는 지역주택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거죠. 원칙은 무주택자이지만 이것도 되죠? 자, 4번에 신고하고 설립이 가능한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여야 한다.
직장주택조합이요. 4번이 틀렸어요. 지역주택조합이 직장주택조합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여야 된다. 맞죠? 자, 52번 한번 들어갑니다. 주택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증축형 리모델링을 위한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이 빚을 거예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입니다. 자, 이 경우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제출해야 되는 첨부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거기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이니까 거기에 100분의 80 이상 토지 사용승인가서 제출해야 안 해? 에이, 이거 기출문제야. 이거 제출하면 안 된다. 아, 중요하다. 3번. 자, 53번 문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1번 본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추가 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때는 추가 모집이 가능합니다. 추가 모집 승인 받은 경우 밑줄 긋고. 자, 2번을 보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입주자로 선정된 지 이렇게 나와주죠. 우리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하시라도 이건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요. 이건 제한을 안 받아.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렇죠?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는 우리 조합원이 교체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예, 하시라도 가입하게 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어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한을 안 받습니다. 조합원에. 왜? 재산이 있기 때문에. 왜 다른 건 재산이 없잖아. 이거 봐봐. 우리 지역주택조합하고 직장주택조합은 봐봐. 설립인가가 떨어지잖아. 설립인가가 떨어졌죠? 조합 설립인가가 떨어지잖아. 그 다음 리모델링 주택조합 한번 봐. 응? 요것은 우리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사업계획 승인 받는 거지? 요건 리모델링 허가 받는 거지? 이게 이제 각각 2년 내에 해야 되거든. 2년 내에 똑같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제봐요. 이건 재산이 있어 없어 지금? 없잖아. 이게 조합원의 자격 요건 재산을 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해당이 된다고. 지위는 재산이 아닌데 뭘 얼마 주고 팔 거야 이게. 그러나 이건 다 리모델링 하는 거니까 아파트가 있다고 이게 가불병이. 이게 재산이잖아. 하시라도 양도할 수 있는 거라니까? 내용 이해 가요? 네. 근데 이제 요렇게 해서 이제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면 이게 입주권이 나온다고. 입주권은 재산이잖아. 양도소득세 많이 내고 거래할 수 있는 거야? 물론 투기과열지구는 제한되지만. 입주권이라는 것 자체는 냈다 그냥 세금 내면 되는 거지 뭐. 자, 그런 내용이요. 그래서 2번에 해당 사항 없고 3번 봐요. 조합원은 탈퇴동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 2분의 1 미만 밑줄. 자, 4번에 무자격자로 판명 밑줄, 5번에 2분의 1 미만 밑줄. 2분의 1 미만이다. 이렇게 되어지면 그렇다는 것.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한번 봐요. 54번. 주택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1번은 서울특별시, 인천, 광역시, 경기도 밑줄 거예요. 이걸 하나의 지역으로 봅니다. 지역주택조합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할 목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맞죠? 이 내용 맞는 내용. 자, 2번은 직장조합 설립인가 신청이 현재 동일한 시 또는 군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 직장주택조합은 6개월 이상이라는 말이 없어. 지역에서만 있어. 지역에서만 있는 내용이에요. 6개월 이상 거주하자 하는 내용은. 직장에서는 이 내용이 없지? 없는 내용이요. 지역주택조합에서만 6개월 이상 거주하자. 이런 내용이 있지. 2번이 틀렸어요. 자, 3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 복리시설 소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복리시설 소유자 밑줄, 단지 내 상가. 이거 맞는 내용이야? 맞는 내용이고. 자, 4번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일 공동주택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을 대표하는 1인 한 사람을 조합원으로 본다. 맞죠? 자, 5번은 주택조합의 이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 일시상실 밑줄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걸로 봅니다. 예, 맞는 내용이에요. 자, 넘어갑시다. 55번 문제 한번 보죠. 예. 자, 주택법률상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져 있고.
자, 1번을 보면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원칙이죠? 원칙 맞습니다. 자, 2번에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고수구청장으로부터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을 받은 경우는 자, 밑줄 그어요.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 밑줄 그어놓고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에 맞는 내용입니다. 자, 3번은 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당해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밑줄 그어요.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 밑줄 그어놓고. 자, 4번은 조합원 사망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은 자는 무주택자이거나 이 전용면적 89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세대주인자여야 한다. 상속에서는 조합원의 자격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요게 틀렸어요. 4번이 틀렸고. 자, 5번은 조합원의 추가 모집 승인과 조합원의 추가 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 인가 신청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한다. 예, 맞는 내용이죠? 예. 자, 맞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져 버리면 이제 재산이 되니까 입주권이 나오는 거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자, 56번 한번 봅시다.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1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주택건설사업 네모였고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사업이요, 리모델링이요. 리모델링이라니까 항상 이렇게 뜬다니까 이거. 이게 주택건설사업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들어가면 안 돼요. 재산 강조드립니다 이거. 자, 틀렸다.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이야. 자, 2번에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은 구택투명거래 등록해야 한다. 등록은 뭐 없죠? 예, 등록사업자 밑줄, 주택조합 밑줄. 자, 3번을 보면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맞죠? 예, 맞는 내용 3번이 맞고. 자, 4번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야.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이야. 신고에 인가를 신고로 바꿔놓고. 자, 5번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이렇게 나와야 돼.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해당 사항 없어요. 제외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 2분의 2 이상 조합원으로 구성, 조합원 20명 이상이 한다는 것은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 주택조합입니다. 자, 57번 숙제해봐요. 예, 숙제하고 58번 넘어가 봅시다. 58번. 자, 58번에 주택법률상 이 주택조합 등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뭐냐 이렇게 되어 있고, 1번 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는 날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착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에요. 그죠? 사업계획 승인 없이 어떻게 착공해? 그리고 나서 5년 내 착공 다시 된다고. 2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이겁니다. 1번이 틀렸고, 2번을 보면 3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맞죠? 리모델링이 원래 이게 허가요. 근데 30세대 이상부터는 사업계획 승인이지. 그지? 맞는 내용이요. 자, 3번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 그렇지 않으면 이 등록사업자가 현대건설 가지고 있는 땅을 주택조합으로 다 모집해가지고 사용한다고. 안 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말해서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갖다가 주택조합이 이걸 갖다가 매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내용이. 매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에요. 자, 4번을 보면은 경매 공매는 가능해요. 경매 밑줄 그어놓고 통해서 등록사업자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그리고, 자, 5번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이 직장주택조합 설립 신고서에 조합원의 명부 등을 첨부해서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제출해서 신고하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1시간 반 정도에 걸쳐서 좀 마무리를 좀 하고 농지법 한 2시간 반 정도에서 마무리를 또 해서 이렇게 완성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세요. 안녕히 가십시오.